자, 변형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꽃 1번을 선택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레이어 보시면은 이름 되게 잘 달아놨죠. 자, 나중에 작업하시더라도 레이어의 이름은 꼭 여러분들이 달아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꽃 1번 눈 껐다 키니까 확인되시고 레이어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기능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상단에 가시면은 에디트라고 있고요.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에디트에 가시면은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요 많은 기능들을 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쓰셔야 돼요. 자,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스케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케일. 자, 스케일은 크기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기 조절. 그래서 스케일 기능을 딱 클릭을 딱 하면은 사진의 양사방 모서리에 점들이 들어가죠. 자, 요거 모서리들에 있는 점들 보이시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점들도 있죠. 자, 포토샵이든 한글 문서든 어디든지 간에 사진이든 어디에 모서리에 이렇게 점이 나온다는 거는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하실 때는 포인트는 연두색 점, 제가 지금 잡아놓은 거 보이시죠? 모서리에 있는 점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 빨간색 점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가로만 줄이고 세로만 줄이는 형태가 되면은 얼굴이든 이미지든 눌린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미지는 무조건 비율을 맞춰서 조절하셔야 돼요. 비율을. 그러려면은 모서리에서 조절하셔야지만 가로, 세로를 한 번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비율을 조절하실 때는 정원, 정사각형, 직선, 직각, 비율 맞출 때 쓰는 단축키가 뭐라 그랬죠? Shift 키. 그래서 모서리에 마우스 가지고 가시고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조절하시면 요렇게 비율 맞춰서 조절이 되죠. 또 주의하실 점은 마우스가 먼저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키보드가 떨어져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크기 조절했죠? 비율 맞추고 있어요. 근데 Shift 키를 먼저 떼면은 크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 조절하실 때는 무조건 마우스부터 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가 떨어져야 됩니다. 자, 트랜스폼 기능은 크기 조절, 회전, 기울이기, 비틀기, 뭐 원근감 조절하기 이런 것처럼 비율 맞추고 우리가 필요한 형태에 맞게 그 모양을 변형할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스케일 기능, 크기 조절. 자, 보통은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작업할 때는 줄이는 작업이 줍니다. 왜? 포토샵은 늘리면 깨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줄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보세요. 이 사진을 내가 이만큼 꽉득 채워야 돼서 늘리잖아요. 지금 깨진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오시죠? 사진의 픽셀을 요만한 픽셀을 10배로 키워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10배로 키우면서 픽셀들이 퍼지게 돼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뭉개지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진은 절대로 늘리시면 안 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보통 스케일 툴에서 사진 조절은 줄이는 용도로 보통 사용을 하고요. 다른 거는 늘려도 상관이 없지만 이미지, 사진은 절대로 늘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1픽셀만 늘리면 안 돼요. 2000에 맞춰야 되는데 1999예요. 1픽셀은 눈에 표도 안 납니다. 솔직하게.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늘려서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 안 나게 늘려서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미지 작다라고 해서 이만큼 늘린다든지 하면은 사진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지는 이미지는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스케일 크기 조절이고요. 자, 모서리에서 크기 조절할 수 있고 Shift 키를 눌러서 자, 요렇게 조절이 되죠. 자, 필요한 만큼 크기 조절하시고 체크를 누르시거나 또는 엔터를 치거나. 자,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비쿠빅이 나오죠. 아까 이미지 크기 조절할 때 사용하는 값이라고 했던 거. 자, 엔터 딱 치시면 적용이 되죠. 되나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일 기능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기능도 한번 해볼게요. 자, 꽃 2번 선택하시고요.
기능 하나씩 이미지마다 하나씩 선택하면서 사용해 보십시오. 자, 에디트에 가시면은 트랜스폼 있고요. 자, 이번에는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 회전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점이 들어가고요. 모서리에 가시면은 라운드 화살표가 들어가요. 자, 돌리면은 요렇게 돌아가죠. 자, 근데 저는 15도만큼만 딱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 수치값 나온다고 해도 그걸 맞추기는 쉽지 않죠. Shift 키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15도부터 나오죠. 15도 간격으로 딱딱딱 보이시죠? 자, 정원, 정사각형, 직선, 직각, 비율 맞출 때 사용하는 기능인 Shift 키는 크기 조절할 때도 비율을 맞춰주고요. 회전할 때도 각도, 자, 각을 15도 각도씩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용할 때는 엔터 치시면 적용이 되죠. 회전입니다. 자, 회전하는 기능이 더 있어요. 어떤 기능이 더 있냐 하면은 요거 보시면은 로테이트 180, 로테이트 90C, 로테이트 90cc 요렇게 두 가지가 더 있죠. 세 가지가 더 있죠. 회전을 180도 돌린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90c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90cc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시계 방향이 어디인지 아시죠? 요렇게 돌죠. 오른쪽. 오른쪽이 시계 방향. 왼쪽이 시계 반대 방향.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0도를 돌리면은 회전이 되죠. 자, 90c는 오른쪽. 90cc는 왼쪽. 이런 기능 왜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은 간혹 그 핸드폰 이렇게 돌려가지고 찍고 이러면서 세로 사진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 컴퓨터에 넣으신 거를 반듯하게 돌리기만 해도 되잖아요. 요렇게 있는 사진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다. 그럼 90C. 근데 꼭 이렇게 돌려야 되나요? 아니요. 로테이트 기능을 가지고 Shift 키 누르고 돌리셔도 동일해요. 근데 그만큼 많이 쓴다는 뜻이죠. 사실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90도나 또는 180도 돌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소리죠. 메뉴를 만들어 놨다는 거는. 그래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기능 따로 있다라는 거. 쓰기 귀찮으면은 Shift 키 눌러서 각도 맞춰 가지고 돌리시면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되시죠? 자, 엔터. 자, 꼭 3번 선택하시고요. 트랜스폼에 가시면은 스쿠즈라고 세 번째 보시면 있죠. 자, 똑같이 점이 나와요. 모서리에 가서 마우스로 잡아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움직이는 형태가 좀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죠. 점 단위로 움직입니다. 점 단위로 움직이는데 뭔가 턱턱 움직이죠. 자, 움직인 점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모양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적용할 때는 엔터. 자, 4번 사진 선택하시고요. 에디트에 가시면은 트랜스폼 디스토트 기능이 있습니다. 자, 모서리에서 점을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아까 썼던 스쿠즈 기능하고 비슷한데 비슷해요. 그죠? 자,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참고로 똑같이 만들었죠? 근데 디스토트 기능은 잡아서 움직이면 되게 부드럽게 돌아요. 그리고 뭔가 살짝 기울여진 듯한 느낌도 만들 수 있죠. 사진에서. 자, 디스토트 기능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변형 기능이 필요할 때, 자, 점 단위로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자, 형태를 만들기 좋은 게 지금 보시는 디스토트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꽃 5번 선택하시고요. 에디트에 들어가시면은 트랜스폼 퍼스펙티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퍼스펙티브 기능 모서리 점을 잡아서 움직이면은 한쪽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반대편 쪽도 같이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원근감 조절할 때 써요. 자, 요거랑 요거는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비튼다든지 점 한 개만 뒤집는 느낌을 준다든지 하는 거는 디스토트만 가능해요. 점 한 개 움직이는 거는 얘고 점을 두 개 움직이는 건 얘예요. 근데 얘네들 쓸 필요 없이 얘 가지고 이미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크기 조절하는 스케일, 회전하는 로테이트, 그리고 변형하는 디스토트,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퍼스펙티브 기능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꽃 6번 선택하시고 에디트에 가시면은 트랜스폼, 워프라는 기능이 들어있죠. 기본적으로 스케일, 로테이트, 스쿠즈, 디스토트, 퍼스펙티브 기능들은 모서리가 있습니다. 각을 유지한다는 소리죠. 근데 워프 기능은 자, 쓰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파란색 점에 파란색이 들어있어서 좀 헷갈리죠. 자, 여기 보시면은 모서리에 점들이 있는데 여기도 점이 있어요. 요렇게 요 점들 보이시죠? 요거를 움직이는 겁니다. 요 점들을. 요 점을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점을 잡아서 움직이니까 점이 면과 떨어져요. 자, 요쪽도 있는 점을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죠? 점이 면과 떨어지죠. 실제로는 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실제로는 요거 모서리 있죠. 양사각의 모서리 부분만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연결된 게 요거예요. 요렇게. 자, 점에 연결된 선 요거 있죠? 요 빨간색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방향선이라고 하고, 요 앞에 붙어 있는 점을 방향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방향선, 요거를 방향점. 요것들을 이용해서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워프 기능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스케일부터 퍼스펙티브까지는 전부 다 각을 유지한다 그랬죠? 근데 곡선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게 지금 보신 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방향선에 붙어 있는 이 방향점을 움직여서 곡선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물고기 모양을 만들겠다 그러면 자, 앞은 튀어나오고 꽁지 부분은 들어가게끔 요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체크하면은 적용이 되겠죠. 자, 에디트에 있는 트랜스폼 기능 보고 있고요. 스케일, 로테이트, 스쿠즈, 디스토트, 퍼스펙티브는 각진 애들이에요. 각진 애들. 그리고 워프는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사진의 모양의 형태를 변형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예제는 제가 딱 사각형의 이미지를 주면서 변형을 연습한 거고요. 실제로는 살짝 비틀려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거 언제 또 쓰는데요? 라고 하면은 선박 이미지 이런 거 본 적 있죠? 선박. 이렇게 해서 가로로 비스듬하게 있는 선박 이미지 같은데 보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들어있죠. 글자가. 그러면 글자가 없는데 글자를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LNG 선, 뭐 무슨 이름, 회사 이름 이런 식으로 박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을 때 글자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게끔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 거 비틀 때 쓰는 기능이에요. 트랜스폼 변형하는 기능. 단순하게 비트는 용도로만 쓴다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디스토트 기능. 근데 아까 제가 스케일이나 로테이트도 많이 쓴다고 했죠. 저희가 구하는 이미지의 크기가 크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필요한 공간에 맞게끔 크기를 조절해서 쓰는 게 거의 99%입니다. 크기 조절, 스케일. 필요에 따라서 회전도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로테이트. 하물며 회전은 많이 쓴다 그래서 180도나 90C, 90cc 기능도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요런 기능들을 묶어서 보통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디자인 작업할 때 예를 들자면 이미지를 100장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최소 200번 정도는 이 기능을 써요. 이미지 한 장당 한 개씩 쓰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쓰는 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란 뜻이에요.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스케일, 로테이트, 디스토트까지는 무조건 기능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크게 사용 안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변형하는 기능입니다. 크기 조절, 회전, 그 다음에 뒤틀기. 되시죠? 자, 4번 예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